오랜만에 영상 찍으려니까 현자 타임 오네.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먼저 스쿼트의 정자세부터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무게의 중심은 이제 발 뒤꿈치에 위치한다. 이 말은 뭐냐?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가 아니고 내려갔을 때, 이때 모든 힘이 이 발 뒤꿈치에 가 있어야지, 발 앞꿈치에 가 있으면은 전혀 하체 운동이 안 되고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무릎은 발가락보다 뒤에. 이 말은 뭐냐? 똑같이 내려갔을 때 이 무릎이 내 발보다, 내 발가락보다 뒤에 있어야 됩니다. 내려갔을 때 이 무릎이 내 발가락보다 뒤에 가서 스쿼트를 한 다음에 올라가야지 스쿼트의 정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이 있냐고 하면은 가슴이랑 허리를 이용해 가지고 무게중심,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보통 스쿼트를 처음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잘 안 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착지를 했는데 무게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뒤로 쓰러지는 경우. 이렇게 뒤로 쓰러지는 경우가 왜 쓰러지느냐? 가슴을 펴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야 되는데, 이때 무게중심이 잘 잡히지 않으면은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앞으로 쏠리는 거는 가슴으로, 뒤로 쏠리는 거는 엉덩이. 이게 밸런스가 50대 50이 맞아야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가슴을 쭉 펴고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 생각하고 엉덩이를 뒤로 뺀다고 하면은, 자, 넘어지지 않겠죠? 이 뭔 개소리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 하면은 팔을 앞으로 뻗어가지고 앞으로의 밸런스를 더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사항이 있겠죠? 무릎을 내려갈 때 뭐 뒤로 하네, 아니면 밸런스를 맞추네, 다 좋은데 그러면 발의 넓이나 무릎의 각도는 어떻게 되나요? 발을 얼만큼 벌려야 되나요? 를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쿼트는 무릎의 각도, 발의 넓이에 따라서 무수한 스쿼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맞는 올바른 스쿼트 자세는 무릎을 한번 내려봅니다. 무릎을 내려보면은 이 무릎이 튀어나오는 공간이 있을 텐데, 이 튀어나온 공간대로 발의 넓이를 벌려주면은 이제 여러분의 무릎의 각도를 찾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깨 넓이에서 그거를 찾아보시고, 내가 이거를 스쿼트를 20번, 30번 넘게 했는데 무릎이 통증이 온다 하면은 발의 넓이를 조금씩 벌려서 줄여서 찾으면은 여러분한테 맞는 이제 무릎과 발의 넓이가 될 거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가슴이랑 엉덩이를 이용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무릎은 발가락보다 뒤에 가서 착지해야 된다 라는 거 얘기했죠.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스쿼트를 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올라오면은 자극이 하체에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완벽한 자극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려간 이 상태에서 여기에 누가 옆으로 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그럼 반대로 바깥으로 무릎을 빼야겠죠. 무릎을 바깥으로 최대한 뺀다는 생각으로 일어나야지 스쿼트를 할 때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 쪽 근육도 자극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자, 여기에서 벌리면서 일어난다는 느낌을 주고 마지막에 엉덩이를 쫙 쪼은다는 느낌을 가져야지 허벅지의 바깥쪽, 안쪽, 그리고 마지막에 엉덩이까지 완벽한 하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와우. 나는 지금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는데 자극도 잘 안 오고 이거 좀 어려운데?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스쿼트를 하기 이전에 집에 벽만 있으면 스쿼트의 자극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TV 보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좀 시간 날 때 혹은 TV 볼 때, 핸드폰 볼 때 벽에 기대서 하면은 좋을 거예요. 자,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부터 해서 허리까지를 모두 벽에다가 갖다 대줍니다. 벽에 갖다 대준 다음에 이때 발을 45도로 벌려주고 벽에 등에서 허리까지 기댄 상태에서 상체를 내려줍니다. 상체를 붙인 상태로 내려가 주게 되면은 지금 무릎이 발가락보다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발을 먼저 앞으로 보낸 다음에 등부터 허리를 벽에 붙이고 천천히 내려가 줍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무릎이 90도가 되는 이 순간에 멈춰가지고 플랭크처럼 초를 세주면 됩니다. 일단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30초, 그리고 나는 좀 된다 하면 40초, 이런 식으로 초를 늘려내고 버티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손을 허벅지에 이렇게 잡아주면은 상체 힘을 이용해서, 그리고 등의 힘을 더 빌려가지고 더 버틸 수 있으니까 천천히 30초부터 60초까지 연습해서 꼭 60초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중에서 런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런지는 종류가 다양한데 이것도 제자리에서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하는 거, 그리고 제자리에서 하더라도 한 발을 10회씩 하고 하는 게 있고, 한 발 하고 제자리 와가지고 반대발 오는, 이런 식의 다양한 런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집에서 운동하고 있으면은 부모님이라든지 핸드폰에서 뭐가 알림이 계속 뜨고 부모님이 뭐뭐 해라 하면은 이러면서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발씩 하는 런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손은 무게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옆구리에 갖다 대줍니다. 옆구리에 갖다 댄 상태에서 먼저 시작하는 발을 앞굽이 자세를 해줍니다. 앞굽이 자세를 함과 동시에 이 뒷무릎을 이제 땅에 닿진 않지만 땅에 최대한 가까이 가줍니다. 자, 요거를 이제 옆으로 보게 되면은 먼저 가는 발을 앞굽이 자세를 취해주고, 이 상태에서 뒷발에 있는 무릎을 내려서 땅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앞무릎과 뒷무릎이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허리는 펴야 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이 앞구비한 이 앞발을 이용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반대발도 해보면은 똑같이 앞구비를 하고, 그리고 뒤에 발도 90도로 해서 땅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90도를 하고 일어나줍니다. 요 런지를 할 때 주의사항은 발을 너무 많이 앞으로 가면은 90도가 안 되고 뒷발이 당기거나 아니면은 너무 좁게 할 경우에는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무릎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한 거를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로 스쿼트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두 번째로 스쿼트 정자세가 안 될 경우, 그리고 자극이 힘들 경우에는 이제 벽에서 편안하게 플랭크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하체 플랭크가 있다라는 벽 스쿼트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런지의 정자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세트화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반 스쿼트를 하기 전에 벽에다가 기대고 스쿼트를 이제 1분 동안 합니다. 1분 동안 이 자세로 있다가 일어나서 스쿼트를 30회를 해줍니다. 스쿼트를 30회를 하고 휴식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런지를 양쪽으로 15번씩 해서 총 30번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체력에 맞게 요거를 세트화를 시켜서 한 세트만 하는 게 아니고 체력이 남는다 하면은 2세트, 3세트까지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운동합시다.